한국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아직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고는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랜드의 매출의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앞의 수익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협업했던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루이비통입니다. 지금도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예전에 플러스 매거진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루이비통의 건축과 공간을 주제로 한 스페셜 이슈를 기억한 적이 있어요. 그때 루이비통의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간을 브랜드의 언어로 다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철학인 여행의 예술, 아트 오브 트러블은 가방 하나에도 매장 공간의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그리고 고객의 경험 속에서도 일관되게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파리의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그리고 서울 청담동의 루이비통 매종 서울, 그리고 2년 전에 야요이 쿠사마 작가와 대대적인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루이비통의 팝업 레스토랑만 봐도 건축과 예술 그리고 미식까지 결합해서 브랜드를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 브랜드의 정신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모든 디자인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꼈고요. 저는 또 이러한 태도가 하이엔드를 완성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브랜드마다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따라서 희소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희소성은 하이엔드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로 인해 희소성이 희석되면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새로운 차원의 희소성을 창조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한정판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이실 텐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을 예를 들자면 DDP를 설계한 건축가죠.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멜리사 슈즈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저는 멜리사라는 브랜드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하 하디드와 협업을 하면서 이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가치도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치 건축 작품과도 같은 슈즈를 사고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특별한 날에 신기도 하고 제 집에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특정 컬렉션이나 장인 또는 예술가의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해서 물리적인 희소성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입니다. 제품 판매를 넘어서 최상위 고객만을 위한 차별화된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리적인 희소성을 넘어선 경험적인 희소성과 깊은 유대감을 부여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가 카이엔 테이스트 드라이브를 통해 시승 경험과 핫소스를 연결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참가자의 운동 강도에 따라서 스코빌 지수를 정하고 그 지수에 따라서 소스의 매운맛이 정해지는데 참가자의 운전이 스릴 넘칠수록 더 매운 소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듯 고객에게는 제품을 넘어선 강렬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재해석과 혁신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으로 고유한 가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가티처럼 자동차 회사지만 운동화, 패션용품, 당구대, 홈 컬렉션, 주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가치를 재해석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포르쉐 디자인 타워의 데저베이터 시스템처럼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하이엔드 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거기에 특수한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로비에서 자동차와 함께 고층 주택으로 이동하는 특별한 디자인을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혁신적인 시도와 브랜드 확장에 대한 노력이 브랜드의 희소 가치를 더 높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K-팝, K-뷰티, K-영화 등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브랜드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아직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고는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인 정신과 헤리티지를 숙성시킬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서 100년이 넘는 장인의 역사와 이야기가 쌓였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시간과 역사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까르띠에는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과 속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죠. 눈에 보이는 성과, 생산성에 집중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와 장인 정신이 충분히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K컬처가 영향력이 커진 이런 좋은 기회에 충분히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철학을 고수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과 비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매출 및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앞의 수익을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눈앞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를 고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과 진정성을 지켜내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구축하는 인고의 과정을 지켜낸다면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더욱더 많은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K 브랜드가 더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트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저는 아트가 가진 힘이야말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아트 컬래버레이션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브랜드의 감성을 시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감성으로 연결되거든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베네치아에서 마크 로스코 전시를 보러 갔었어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고요한 전시장이었고 또 이른 시간에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어떤 그림 앞에서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림 앞에 섰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올라와서 저도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로스코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양한 전시에서 뭉클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 로스코를 계기로 저는 더욱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컬렉터 분들과 그림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소통을 하면서 아트는 사람의 감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감성적인 연결도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선망하는 작가와 협업한 상품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고객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가 진행한 아트카 프로젝트를 보면 자동차가 예술가의 손을 거쳐서 하나의 회화적 캔버스로 변신합니다. 리차드 필립스, 다니엘 아샴, 크리스 라브루이 같은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죠. 그 결과 자동차는 달리는 예술작품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다니엘 아샴과 크리스 라브루이와 컬래버레이션 한 작품은 한국에서도 전시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데미안 허스트의 파머시 레스토랑을 들 수 있습니다. 허스트의 약국, 알야, 나비 등의 자신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공간 전체를 예술 작품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미술 작품이 레스토랑으로 구현된 거죠. 이 레스토랑을 통해서 예술과 상호 공간의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술이 개입하는 순간 제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경험의 예술로 변하고 그 안에서 고객은 감성적으로 브랜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트 컬래버레이션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시각화하고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유니크한 영역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